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랑 또 한국이 환율적인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래서 협상에서 환율은 배제됐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원화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들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뉴스를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은 되게 이야기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인 부분들, 환율의 움직임과 변동성은 지속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환율 문제를 무역 협상의 의제로 우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환율 문제를 협의할 권한을 어떠한 관리에게도 위임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등판하기 전까지는 환율에 대해서 깊게 개입을 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를 했고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원화 절상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좀 의심의 눈초리가 걷어지지는 않았지만 베센트 장관이라던가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이런 환율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개입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우리가 원화 절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원화 절상에 관해서는 좀 우려감을 덜어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환율은 1,395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율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봐야 되잖아요. 한국의 통화에 관해서 한국 원화 통화 가치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한국의 지금 현재 통화 가치에서 조금 더 그 통화 가치가 낮아질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우리는 압력을 넣고 있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센트 장관도 우리는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약달러 그리고 원화 절상 이런 흐름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우회적으로라든 관세를 통해서든 이런 부분들을 좀 유도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출주에 대한 우려라던가 이런 부분들 피해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 일단 플라자 합의 때 우리가 일본과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좀 강한 개입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엔화가 절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피해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은에서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기는 해요. 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왜냐하면 금리 결정에 대해서 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환경들 자체가 참 여러 가지 예전에 그냥 경제를 봤을 때 단면적으로 봤을 때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딱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딱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애매한 국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런 뉴스를 나눴던 이야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 다른 나라들의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협의에서 환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급등하다가 또 급락하다가 이런 좀 변동성을 밤사이에 좀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받아들이는 환율 자체는 1,400원 선 아래입니다. 그러면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기업들에 관해서도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간 이제 고환율로 수혜를 봤었던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대표님? 일단 수입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관세 이슈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슈, 이중고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관세에 대한 이슈와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게 변동을 확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정말 괄목할 만한 해외 수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물량과 선호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쪽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분명히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홍보비라던가 이런 뭐 판관비 이쪽에서의 비용을 좀 줄여 나가면서 어떻게 수익성에 대한 좀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관세와 환율은 지금 딱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가고 있는 길목이라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이제 수출 기업은 끝일 수 있다. 물론 우려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관세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게 결국에는 환율과 관세에 대한 이중고, 토요타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몸집과 파이가 큰 쪽은 오히려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화장품, 뭐 라면 이런 쪽의 수출들은 관세라든지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또 원자재에 대한 또 좋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수입을 해왔던 쪽은 더 괜찮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좀 키 맞추기 안에서 환율이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수출 기업 쪽에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저도 살짝 우려는 하지만 오히려 화장품, 뭐 라면 이런 쪽 소비재 쪽은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해서 지금 확 피해야지라고 생각할 시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감까지 확장을 시켜봤는데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의 나라들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그런 국가들이 환율을 일부러 조금 더 요동치게 해서 무역 흑자를 늘렸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강달러 기조가 사라지는 게 그렇게 또 좋은 것만 아니어서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좀 궁금했는데 좀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도 미국향 매출보다는 또 동남아 쪽 매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친 우려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환율에 관해서는 당분간은 좀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시장을 좀 살펴보면 괜찮겠죠, 대표님?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또 우리가 무작정 믿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예민하고 긴밀하게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뭐 그동안 우리가 좋게 봤던 섹터 자체의 뷰 자체를 확 바꿔버리거나 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한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섹터별로 좀 차별해서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 관련돼서 뭐 앞서서 자동차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관련돼서도 우리가 뭐 수출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좀 더 우리가 수익성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앞으로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는 물량적인 부분들이 많은 쪽은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어떤 섹터와 환율의 문제를 봤을 때 환율에 있어서는 계속 긴밀하게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환율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익성적인 부분과 추가적으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또 투자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금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있는 시점에는 넓은 시야를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